잔칫날 아침, 연회장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홀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 아니야. 안에 들어가서 일부터 해. 음식은 모두 며느리 손으로 준비됐지만 가족 사진에도 이름표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디에 있으면 되나요? 오늘만 좀 참아. 그리고 행사 시작 직전 연회장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잠시만요. 진행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잔칫날 모두가 웃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 주방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도 예상 못한 이유로 행사 전체가 멈춰 서게 됩니다. 이런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회장 로비에 늘어선 화환들이 조명 아래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순 축하라는 금박 글씨가 새겨진 현수막 너머로 둥근 테이블 16개가 빈틈없이 세팅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이미 절반 넘게 자리를 채운 상태였죠. 로비 한쪽에 마련된 접수대 앞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방명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보이는 대형 스크린에는 가족사진 슬라이드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금내는 연회장 정중앙, 주빈석 바로 옆에 서서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단단히 준비한 미소가 올라 있었고 한 손에 쥔 하객 명단을 수시로 확인하면서도 시선은 입구 쪽을 놓지 않았죠. 그때 남편 이도현이 옆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쪽 화환이 아직 안 왔어. 확인 좀 해봐. 박금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구 쪽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선 부부가 지역 상공회의소 부회장 내외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거죠. 박금내는 곧장 두 팔을 벌리며 그쪽으로 걸어갔고 이도현도 뒤따르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객들 사이로 웃음과 인사가 오가는 동안 연회장 뒤편 주방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한지우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면서 찜기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갈비찜 냄비 4개가 나란히 불 위에 있었고 그 옆으로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주방 전체에 번져 있었죠. 한지우의 손등에는 기름이 튄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지만 그걸 닦을 겨를도 없이 다음 접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방 문 너머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한지우의 손이 잠깐씩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조리대 위 타이머를 확인하고는 다시 손을 움직였죠. 그 반복이 벌써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리허설 멘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객 수가 어느새 100명을 넘긴 것 같았고 테이블마다 물잔과 냅킨이 가지런히 놓여 빈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스크린에 흘러가던 가족사진 속에는 박금내와 이도현 그리고 장남 이준혁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지우의 얼굴은 단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10분 남았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오프닝 멘트를 최종 점검하려던 순간 스크린 화면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슬라이드가 정지한 게 아니라 화면 자체가 꺼진 거였죠. 로비 쪽 접수대 조명도 동시에 나갔고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시스템 확인 중입니다. 연회장 총괄 매니저 정태호가 무전기를 꺼내 들며 빠르게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정태호의 표정은 단순한 장비 오류를 다루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무전기 너머로 뭔가를 확인한 정태호는 걸음을 멈추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 정면을 향해 다시 걸어왔습니다. 박금례가 먼저 정태호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하객 앞이니 조용히 처리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정태호는 박금례 앞에 서지 않고 마이크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자리를 비키며 의아한 눈으로 정태호를 바라봤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로 쏠렸습니다. 정태호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연회장 안의 소음이 한순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의 주최 측 계약이 방금 전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진행이 전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연회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수저를 만지작거리던 하객의 손이 멈췄고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 봉투를 건네려던 손님이 봉투를 든 채 굳어버렸죠. 박금례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정태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정태호는 고개만 가볍게 숙인 채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도연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금례는 이도연의 팔을 잡아 끌며 하객들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미 테이블마다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죠.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를 뚫고 주방 쪽 복도에서 한지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였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연회장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무대 위 꺼진 스크린, 굳어버린 하객들의 표정, 서로를 붙잡고 선 박금례와 이도연.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시선에 담은 뒤 한지우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아무런 표정 없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한지우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금례의 시선이 한지우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한지우는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한지우의 얼굴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거기 있었죠. 그날 새벽 연회장 주차장에는 차 한 대만 서 있었습니다. 아직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누워있던 시각, 한지우는 트렁크에서 식자재 상자를 내리고 있었죠. 5시 정각이었습니다. 연회장 후문은 잠겨 있었고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도 주방 조명을 직접 켠 것도 한지우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전날 저녁에 미리 넣어둔 육수통 4개가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통들을 하나씩 꺼내 조리대 위에 올리면서 납품 전표를 확인했죠. 갈비 12kg, 도가니 6kg, 해물 모둠 3박스. 전날 직접 시장을 돌며 맞춘 양이었는데 새벽에 다시 보니 행사 규모에 비해 여유분이 빠듯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전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앞치마를 꺼내 묶었습니다. 칼질을 시작한 건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무 5개를 깍둑 썰기하고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동시에 찜기 물을 올려야 했죠. 혼자서 움직이다 보니 조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를 오가는 횟수가 점점 늘었고 한지우의 이마에는 금세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환풍기를 틀었지만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더 빨랐죠. 6시가 넘어서야 주방 보조 직원 2명이 출근했습니다.
한지우는 그 사이 이미 갈비찜 밑간을 끝내고 전 반죽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죠. 보조 직원에게 전 부치는 순서를 알려주면서 한지우는 잠깐 허리를 폈는데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금내였습니다. 한 손에 옷가지가 든 쇼핑백을 들고 다른 손에는 접힌 앞치마 하나를 쥐고 있었죠. 박금내는 주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한지우에게 그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건넨 게 아니라 조리대 위에 툭 던졌다는 표현이 더 맞았죠. 갈아입어. 그 앞치마 너무 낡았잖아. 한지우가 이미 입고 있는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 자국 몇 개가 묻어 있었지만 아침부터 일했으니 당연한 거였죠. 박금내가 던진 앞치마는 새 것이긴 했지만 연회장 주방 직원들이 입는 것과 똑같은 남색 무지였습니다. 한지우는 그걸 집어들었다가 접힌 부분에서 연회장 로고가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여기 직원용 아닌가요? 박금내는 쇼핑백에서 자신의 한복 저고리를 꺼내 어깨에 걸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방에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 며느리는 일하는 자리야. 밖에 나와서 어정거릴 일 없어. 그 말투에는 설명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한지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금내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고 주방 문을 나서면서 보조 직원들에게도 한마디 던졌죠. 전 부칠 때 기름 아끼지 말고. 손님들 입이 까다로우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 주방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조 직원 하나가 한지우를 슬쩍 쳐다봤지만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던져진 앞치마를 접어 조리대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입고 있던 앞치마 끈을 다시 고쳐맸죠. 7시 반이 되자 연회장 홀에서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업체가 도착한 모양이었고 화환 배달 차량이 후문 앞에 줄을 섰죠. 한지우는 찜기불을 줄이고 주방 문 쪽으로 가서 살짝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홀 한가운데서 박금내가 장식업체 직원과 현수막 위치를 조율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이도연이 전화 통화를 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지우의 시선이 홀 입구 쪽 이젤에 놓인 안내보드에 닿았습니다. 가족 대표 인사라고 적힌 글씨 아래로 박금내, 이도현, 이준혁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한지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안내보드 옆에는 가족사진 촬영 일정표가 붙어 있었는데 촬영 참여 인원 목록에도 한지우는 빠져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죠. 조리대로 돌아온 한지우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한지우의 얼굴 위로 퍼졌고 그 뒤로 보조 직원이 전 뒤집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8시가 되자 사진작가가 도착했다는 소리가 홀에서 들려왔습니다. 박금리의 목소리가 유독 높고 밝아졌고 이도현이 양복 단추를 채우며 자리를 잡는 기척이 났죠. 한지우는 그 소리를 등 뒤에 두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한지우는 긴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주방 문 너머에서 촬영 준비하라는 사진작가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박금내가 웃으며 가족을 모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지우는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한지우를 부르지 않았고 한지우도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지 않았죠. 9시가 넘어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창 너머로 로비가 조금씩 보였는데 접수대 앞에 박금내와 이도연이 나란히 서서 하객을 막고 있었죠. 한지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찜기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김이 닿았지만 한지우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잘 익었는지 확인한 뒤 뚜껑을 다시 덮었을 뿐이죠.
10시가 가까워지자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담아 내보내는 타이밍을 맞추면서 추가 반찬을 준비해야 했고 보조 직원들만으로는 손이 모자랐죠. 한지우는 2시간 넘게 서 있던 다리를 한 번도 쉬지 못한 채 그릇을 날랐습니다. 홀에서는 웃음소리와 축가가 흘러나왔고 주방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됐습니다. 한지우가 잠시 물을 마시려고 컵을 집어든 순간 홀 쪽에서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끝나고 상견례 무대 인사가 시작된 모양이었죠. 한지우는 컵을 내려놓으며 주방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시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5시간째. 한지우는 시계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기름 자국이 아까보다 더 늘어 있었지만 한지우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리대 앞에 선 한지우의 귀로 홀 쪽 마이크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사회자가 하객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목소리였는데 그 사이사이로 박금내의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섞여들었죠. 한지우는 접시 위에 갈비찜을 담으면서 주방 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홀의 불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고 그 너머에서 박금내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보조 직원이 음식을 실은 카트를 밀고 홀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상차림 설명을 하고 계시던데요. 손님들이 감탄을 많이 하시네요. 한지우는 대답 대신 다음 접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보조 직원이 카트를 다시 채우면서 덧붙인 말에는 손이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비찜이랑 해물탕을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전도 박 여사님 시어머니 때부터 이어온 전통이라고 하시고요. 한지우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그 갈비찜 양념 비율을 잡느라 사흘 밤을 시험한 건 한지우였고 해물탕 육수 베이스를 바꾸자고 제안한 것도 한지우였죠. 전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 배합까지 한지우가 직접 조율한 건데 홀에서는 그 모든 게 박금내 집안의 전통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국자를 내려놓고 주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홀 정면 스크린 옆에 세워둔 메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죠. 아침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행사 시작 전에 급히 세워놓은 모양이었는데 거기에는 붓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정성, 우리 집 전통 상차림. 한지우는 그 글씨를 읽고 나서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놓는 손가락 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가 풀렸죠. 조리대로 돌아오면서 한지우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오늘 행사 전체 메뉴 구성표였죠. 한지우가 직접 작성하고 출력한 거였는데 홀에 내걸린 안내판에는 그 구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으면서 한지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홀에서는 박금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갈비찜은 우리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손수 알려주신 방식 그대로예요. 양념 비율 하나 안 바꾸고 지켜왔죠. 하객들의 감탄 섞인 반응이 뒤따랐고 박금내는 그 반응을 즐기듯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도연은 박금내 옆에서 반 발짝 뒤에 서서 함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두 사람의 동선은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입구 쪽 테이블에서 시작해 안쪽으로 돌면서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악수와 인사를 건넸고 그때마다 박금내는 상차림에 대한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냈습니다. 주방에서는 한지우가 다음 코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물탕 냄비 8개가 동시에 불 위에 올라가 있었고 보조 직원 둘이서 그릇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한지우는 간을 보면서 부족한 재료를 체크했는데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연회장 직원 한 명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 김수빈이라고 적힌 그 직원은 한지우를 찾는 눈빛이었죠. 혹시 한지우 님이 맞으시죠? 비용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한지우는 불 앞에서 몸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빈은 서류 파일을 열어 한 장을 꺼내더니 조리대 한쪽 빈 공간에 올려놓았죠. 오전에 추가 입금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어제 요청하신 꽃꽂이 추가분이랑 디저트 테이블 세팅 비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입금 자명이 한지우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지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행사의 추가 비용 내역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입금 계좌와 입금 자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한지우라는 이름이 입금자란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저녁에 입금했어요. 김수빈은 확인됐다는 듯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본 계약건도 한지우 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자명도 같은 분이라서요. 보통은 행사 주최 가족분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다 처리하신 경우는 드물거든요. 한지우는 대답 대신 잠깐 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문 너머로 박금례가 하객에게 다과를 권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한지우는 시선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계약도 제가 했어요. 김수빈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파일에 다시 끼우면서 영수증 사본 한 장을 조리대 위에 남겨두었죠. 이건 오늘 추가 입금 확인 영수증이에요. 보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김수빈이 나간 뒤 한지우는 그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액이 적힌 숫자를 한번 훑은 뒤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죠. 메뉴 구성표 옆에 나란히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한지우의 주머니에는 이 행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종이가 2장이 된 거였죠. 홀에서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칠순 축하 건배사를 올리는 모양이었고 하객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유리잔 부딪히는 맑은 울림으로 퍼졌죠. 그 소리가 주방까지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한지우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해물탕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물이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수증기가 한지우의 얼굴 전체를 덮었죠. 한지우는 국자를 들어간을 보면서 홀 쪽에서 흘러오는 건배사를 들었습니다. 3대의 정성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마이크를 통해 울렸고 하객들의 감탄이 뒤따랐습니다. 한지우는 국자를 냄비 가장자리에 걸치고 젖은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남아있던 기름 자국 위로 붉은 화상 자국이 하나 더 생겨 있었지만 한지우는 그걸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건배사가 끝나고 홀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자 주방으로 밀려드는 추가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직원이 홀에서 돌아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테이블 4개가 더 세팅됐어요. 원래 없던 건데 방금 추가됐대요. 한지우는 해물탕 국자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16개로 맞춰둔 테이블이 20개가 됐다는 건 사전 계획에 없던 인원이 대거 추가됐다는 뜻이었죠. 한지우는 보조 직원에게 몇 인분이 더 필요한지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40인분이었습니다. 주방 냉장고를 열어보니 여유분으로 남겨둔 식자재가 있긴 했지만 40인분을 온전히 감당하기엔 빠듯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냉장고 앞에 서서 남은 재료를 훑어본 뒤 조리대로 돌아와
메뉴 구성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다스짰죠. 갈비찜 양을 줄이고 해물탕 비중을 늘리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릇과 세팅이었습니다. 추가된 테이블에 놓을 식기가 주방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한지우가 홀 쪽으로 나가려는데 주방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이도연이었죠. 양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채 들어온 이도연은 한지우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한지우는 불 조절을 보조 직원에게 맡기고 주방 안쪽 창고 입구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도연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한지우에게 내밀었죠. 한지우가 펼쳐보니 연회장에서 보낸 추가 계약 안내문이었습니다. 테이블 4개 추가, 음향 장비 업그레이드, 디저트 코너 확대, 3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 추가 보증금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김 사장님이랑 최 전무님 쪽 사람들을 급하게 더 부른 거야. 아버지 사업 쪽 관계라 안 부를 수가 없었어. 한지우는 그 안내문의 금액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처음 계약했던 보증금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한지우는 고개를 들어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건데요? 이도연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뒷목을 긁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한지우는 답을 알았지만 이도연이 입을 여는 걸 기다렸죠. 일단은 내 카드로 결제해두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말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지금 손님들 앞에서 돈 얘기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한지우의 시선이 이도연의 얼굴에서 안내문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정리한다는 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지우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에 행사 규모 잡을 때 120명이었잖아요. 그걸 160으로 올린 것도 이번에 또 40명 추가한 것도 전부 어머니 쪽 결정이었는데 비용은 왜 매번 제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귀찮은 걸 꺼내든 사람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표정이었죠. 이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한지우의 어깨 너머로 주방 쪽을 흘낏 보았습니다. 가족 일이잖아. 칠순인데 이런 걸로 다투면 보기 안 좋지. 나중에 다 정리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넘어가자.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이 기다리다 못해 안내문을 다시 접어 한지우의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는데 한지우가 먼저 그 종이를 받아 손에 쥐었죠. 이도연은 그걸 수락으로 해석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주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한지우는 그 안내문을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하단에 적힌 납부 기한은 오늘이었고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장 카드 결제로 안내되어 있었죠. 한지우는 안내문을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메뉴 구성표, 입금 확인 영수증, 그리고 추가 계약 안내문. 주머니 안에 들어간 종이가 3장이 된 거였죠. 한지우가 조리대로 돌아왔을 때 연회장 직원 김수빈이 다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파일이 아니라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한지우님, 추가 계약건 승인이 필요한데요. 시스템에서 원래 계약자 명의로만 승인이 되거든요. 김수빈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자란에 한지우의 이름이 떠 있었고 추가 항목 3가지에 대한 승인 버튼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한지우는 그 화면을 내려다보면서 잠깐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명의를 다른 분으로 바꾸는 건 안 되나요? 김수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계약자가 직접 명의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절차가 좀 걸려요. 오늘 행사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원래 계약자분이 승인하셔야 추가 세팅이 진행됩니다.
한지우는 태블릿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승인 버튼 3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 총 추가 금액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한지우는 첫 번째 버튼부터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3번의 터치가 끝나자 화면에 승인 완료라는 문구가 떴고 김수빈은 태블릿을 안고 나가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주방에 혼자 남은 한지우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끓고 있던 해물탕 냄비 뚜껑을 열자 수증기가 다시 얼굴을 덮었고 한지우는 국자로 천천히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홀에서는 2번째 축하 공연이 시작된 모양이었고 신나는 트로트 가락이 주방 벽을 타고 올려왔죠. 그 음악 소리 위로 박금리의 웃음소리가 또 한 번 또렷하게 섞여들었습니다. 한지우는 눈을 뜨고 국자를 냄비 가장자리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한 번 가볍게 눌렀죠. 종이 3장의 두께가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졌고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국물이 넘칠 듯 끓어올랐고 한지우는 재빨리 불을 줄이며 국자를 넣었습니다. 추가된 40인분을 맞추려면 해물탕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잡아야 했는데 남은 새우와 조개 양이 아슬아슬했죠. 한지우는 냉장고 쪽으로 가면서 보조 직원에게 전 부치는 속도를 늦추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소비를 줄여야 나중 코스까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면서 연회장 총괄 매니저 정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서류를 가져왔던 김수빈과는 달리 정태호의 표정에는 업무적인 긴장이 실려 있었죠. 정태호는 주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한지우를 찾아 조리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지우님, 잠깐 확인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한지우는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태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보여주면서 말을 이었죠. 본사 시스템에서 오늘 행사권의 최종 승인 권한자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행사 규모가 2차례 변경됐고 추가 계약까지 발생해서 본사 매뉴얼상 최종 권한자의 본인 인증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하거든요. 한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이력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최초 계약부터 오늘 추가 승인까지 모든 항목의 권한자란에 한지우의 이름이 일관되게 찍혀 있었죠. 형식적인 절차인데 행사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뜨는 거라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인 인증만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주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금내였습니다. 홀에서 잠깐 빠져나온 모양이었는데 한복 저고리 위에 걸친 스카프를 매만지면서 정태호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빠르게 옮겼죠. 무슨 일이에요? 행사 진행에 문제 있어요? 정태호는 박금내를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본사 시스템에서 최종 승인 권한자 재확인 절차가 있어서 잠깐 확인 중이었습니다. 박금내의 눈이 태블릿 화면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들을 읽었는지 박금내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죠.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로잡으며 정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 장남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준혁? 아들이 이 행사 다 준비한 거니까요. 정태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블릿을 한번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자와 최종 승인 권한자는 한지우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부터 오늘 추가건까지 동일하고요. 박금내의 시선이 정태호에게서 한지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한지우는 조리대 앞에 서서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금내의 입술이 한 번 달싹거렸다가 다물렸고 잠깐의 침묵이 주방 안에 흘렀습니다. 그건 명의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다 결정한 건데 절차상 며느리 이름을 빌린 거지. 박금내가 빠르게 수습하듯 말했고 정태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태블릿을 다시 한지우 쪽으로 돌렸습니다. 내부 사정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요. 시스템상으로는 등록된 권한자분의 인증이 있어야 행사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한지우님 휴대폰으로 인증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확인해 주시겠어요? 한지우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아직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죠. 한지우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기다리는 동안 박금내는 정태호 옆에 서서 팔짱을 끼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거면 빨리 좀 처리해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태호가 본사 쪽에 연락을 넣었고 30초쯤 지나자 한지우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인증번호 6자리가 찍힌 문자였죠. 한지우는 화면을 확인하고 정태호에게 인증번호를 불러주었고 정태호가 태블릿에 입력하자 화면에 인장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행사 유지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정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방 안에는 한지우와 박금내만 남았죠. 보조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조리대 반대편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한 거야? 처음에 준혁이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 한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가 서류 날짜 안에 서명을 못했어요. 연회장 측에서 계약 기한이 지나면 예약이 취소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진행한 거고요. 박금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반박하기엔 사실관계가 명확했죠. 당시 이준혁은 출장 중이었고 이도현은 서류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박금내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버님 칠순이야. 복잡하게 만들지 마. 박금내가 주방 문을 열고 나가자 홀에서 흘러오던 음악 소리가 잠깐 크게 들렸다가 문이 닫히면서 다시 줄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 주방 안수증기 사이로 천천히 퍼졌죠. 한지우는 앞치마 주머니 위를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종이 3장과 휴대폰이 함께 들어있는 주머니가 아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죠. 한지우는 손을 거두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물탕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주방 천장까지 퍼져 있었고 한지우는 국자를 들어 천천히 저었습니다. 홀에서 3번째 축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리듬을 맞춰 울렸고 사회자가 흥을 돋우는 멘트를 던질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한지우의 휴대폰은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받았던 인증 문자의 발신 번호와 그 인증이 의미하는 권한의 무게는 한지우의 손끝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보조 직원이 다가와 다음 코스 준비를 시작해도 되는지 물었고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한지우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아까까지와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자를 잡는 손에 들어가는 힘이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는 거였죠. 다음 코스 준비가 시작되자 주방의 열기는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가스레인지 4구가 동시에 불을 뿜고 있었고 보조 직원 2명이 그릇을 나르는 사이사이로 한지우는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죠. 아침 5시부터 서 있던 다리가 무릎 아래로 묵직하게 저려왔지만 한지우는 자세를 바꿀 틈도 없이 다음 접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물탕 마지막 냄비의 뚜껑을 열려는 순간 한지우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뚜껑이 조리대 위로 미끄러지며 쇠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죠. 보조 직원이 고개를 돌렸을 때 한지우는 조리대 모서리를 한 손으로 잡고 상체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진 거였죠. 괜찮으세요? 보조 직원이 다가왔지만 한지우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허리를 펴고 다시 국자를 집었죠.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한지우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한 채 7시간 가까이 서 있었으니 몸이 버텨주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했죠. 한지우가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마시려던 바로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금례가 성큼성큼 들어오면서 뒤따라온 홀 직원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죠. 박금례의 시선이 물컵을 든 한지우에게 닿았지만 한지우의 상태를 살피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님 쪽에서 따로 오신 분들이 12명이나 더 있어. 별도 테이블 세팅해야 하니까 음식 추가로 준비해. 한지우의 손에서 물컵이 멈췄습니다. 아까 추가된 40인분도 빠듯하게 맞추고 있는데 거기서 12명이 또 늘어난다는 건 남은 식자재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규모였죠. 한지우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재료가 이미 한개예요. 아까 40인분 추가했을 때 여유분을 전부 쓴 상태라서요. 박금례는 냉장고 쪽을 턱짓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 내가 주방에 있으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머리를 좀 써. 한지우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하지만 박금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며 홀 직원에게 테이블 위치를 지시했죠. 문 앞에서 한 발 나가려다 박금례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밖에 나오지 마. 아까 정 매니저한테 뭐 물어봤다면서? 손님들 앞에서 직원이랑 얘기하는 거 보기 안 좋아. 그 말을 남기고 박금례가 나간 뒤 한지우는 싱크대 앞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방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보조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조리대 반대편에 서 있었죠. 한지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재료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12인분을 더 만들 방법을 머릿속으로 조합했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빠듯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분이 지났을 때 주방 문 너머 홀에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회자의 마이크가 잠시 꺼졌고 그 틈을 비집고 박금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죠. 한지우는 처음에 일반적인 하객 응대라고 생각했지만 뒤이어 들린 내용에 손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요? 그 아이는 뭐 돈 한 푼 보탠 거 없이 시댁 덕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행사도 전부 우리 집안에서 준비한 건데 며느리가 한 거라곤 주방에서 밥이나 푸는 거밖에 없어요. 하객 테이블 쪽에서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 맞장구를 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금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한 것이 아니었지만 연회장 홀의 울림 때문에 주방까지 또렷하게 전해졌죠. 요새 며느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시댁에서 해주는 건 당연하게 받으면서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니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한지우의 손이 조리대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시선은 주방 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죠. 보조 직원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지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에서는 다시 사회자의 마이크가 켜지며 분위기가 전환되었지만 방금 박금례가 한 말은 이미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하객 모두에게 전해진 뒤였습니다. 돈 한 푼 보탠 거 없다는 말이 주방 안수증기 사이로 계속 맴돌았죠. 한지우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켜자 아까 받았던 인증 문자 아래로 연회장 계약 관련 알림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알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최초 계약서 전자문서, 보증금 입금 확인 내역, 2번의 추가 계약 승인 기록, 그리고 최종 권한자 인증 완료. 모든 항목이 한지우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한지우는 그 기록들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계약서 원문의 한 조항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행사 계약 취소 및 변경 권한은 등록된 계약자 본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며 제3자의 대리 행사를 불허한다. 한지우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화면의 밝기가 한지우의 얼굴 위에 하얗게 번졌고 주방의 수증기 너머로 홀의 웃음소리가 다시 밀려들었죠. 한지우는 휴대폰을 끄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켠 채로 조리대 옆에 내려놓았고 계약서 조항이 열린 상태 그대로 두었죠. 한지우는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 속 국물은 여전히 끓고 있었고 한지우는 국자를 들어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의 떨림이 멈춰 있었고 아까부터 저려오던 다리의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죠. 한지우의 시선은 냄비 안이 아니라 조리대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 쪽으로 한 번 더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계약 취소 권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지우는 조리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계약서 원문이 열려 있었고 취소 권한 조항의 글자가 주방 조명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지우는 그 화면을 한 번 더 읽은 뒤 계약 관리 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눌렀습니다. 계약 철회 신청이라는 항목이 드롭다운 목록 맨 아래에 있었고 한지우의 손가락이 그 위에 멈췄습니다. 주방 너머 홀에서는 사회자가 메인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드는 걸 보니 공식 순서가 곧 시작될 모양이었죠. 한지우는 그 소리를 등 뒤에 둔 채 화면 속 항목을 눌렀습니다. 계약 철회 사유를 선택하는 창이 떴고 한지우는 계약자 본인 의사에 의한 철회를 선택했죠. 다음 단계로 본인 인증이 요구되었는데 아까 정태호 앞에서 완료했던 인증이 유효 시간 안에 있어서 추가 인증 없이 넘어갔습니다. 최종 확인 버튼이 화면 중앙에 떴습니다. 한지우의 엄지손가락이 그 버튼 위에 올라갔다가 1초쯤 멈춰 있었죠. 홀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칠순 축하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한지우의 엄지가 화면을 눌렀습니다. 철회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화면이 전환되었고 동시에 연회장 시스템 쪽으로 알림이 전송되었다는 안내가 하단에 작게 표시되었죠. 한지우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주방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초, 20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홀에서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고 사회자가 첫 번째 순서를 안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30초가 지났을 때 홀 한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짧게 울리는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빠른 발소리가 홀 뒤편을 가로질렀죠. 정태호였습니다. 정태호의 무전기에 본사 시스템 알림이 떴고 태블릿을 꺼내 확인하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죠. 홀 뒤편 통로에서 태블릿 화면을 본 정태호의 걸음이 멈추었고 잠시 후 정태호가 무전기 버튼을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하는 소리가 주방까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그 직후 홀의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슬라이드가 정지한 게 아니라 전원 자체가 내려간 거였죠. 로비 쪽 접수대 조명도 동시에 나갔고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회자의 마이크에서 나오던 음성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들렸을 때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태호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옆으로 비켜나 있었고 정태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홀 안의 소음이 절반으로 줄었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쪽으로 쏠렸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금례가 주빈석 옆에서 정태호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뭔가를 지시하려 했지만 정태호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죠. 본 행사의 주최 측 계약이 방금 전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진행이 전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연회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던 하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접수대 앞에서 뒤늦게 도착한 손님이 봉투를 든 채 굳어버렸죠. 박금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지 않았고 이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정태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누가 이런 걸 결정한 거야? 이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홀 안에 울렸지만 정태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이도연 쪽으로 보여주었죠. 계약 철회는 등록된 계약자 본인의 단독 권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연회장 규정상 제3자의 개입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 현장에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도연이 태블릿 화면을 빼앗듯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이력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죠. 최초 계약자, 보증금 입금자, 추가 계약 승인자, 최종 권한 인증자, 그리고 방금 접수된 철회 신청자. 5개 항목 모두 동일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우. 박금례가 주빈석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면서 체면을 의식한 듯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이거 시스템 오류 아니에요? 우리 집안 행사를 며느리 이름으로 걸어놨을 리가 없잖아요. 정태호는 태블릿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기록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의 최초 계약일은 3달 전이며 계약 체결 시 한지우님 본인이 직접 내방하셔서 서명하셨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이후 2차례의 추가 보증금 역시 한지우님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요. 오늘 행사 시작 전 진행된 최종 권한자 본인 인증도 한지우님이 직접 완료하셨습니다. 정태호가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홀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박금례에게서 주방 쪽으로 다시 무대 위 정태호에게로 옮겨갔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며느리가 돈을 냈다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가까운 테이블에서 들렸고 그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박금례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하객 앞에서 며느리를 향해 돈 한 푼 안 보탰다고 말했던 그 입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달싹거렸죠. 이도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고 둘 다 어떤 반박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를 뚫고 주방 쪽 복도에서 한지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였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한지우는 홀 입구에 서서 연회장 전체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꺼진 스크린, 굳어버린 하객들의 얼굴, 태블릿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이도연과 박금례. 한지우의 시선이 그 모든 것을 지나 정태호에게 닿았고
정태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지우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철회 접수 완료 알림이 떠 있었죠. 한지우는 그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한지우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금내의 시선이 한지우에게 닿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한지우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한지우의 얼굴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거기 있었죠. 박금내와 눈이 마주한 채 서 있던 한지우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지우의 시선이 향한 곳은 홀 뒤편에 서 있던 정태호였죠. 한지우는 정태호에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메뉴 구성표, 입금 확인 영수증, 추가 계약 안내문. 세 장을 펼쳐 정태호 앞에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비용 정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행사에 발생한 전체 비용과 제가 입금한 총액을 대조해서 최종 정산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미 시스템에 기록된 내역이 있었기에 대조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았죠. 정태호가 태블릿 화면에 정산 내역을 띄우는 동안 한지우는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양복상의 단추가 풀어진 채 빠르게 걸어온 이도현이 한지우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우야, 잠깐. 이러면 안 돼.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일단 취소 철회하고 행사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지우는 이도현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팔을 잡은 그 손에 힘이 꽤 들어가 있었지만 한지우는 뿌리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이도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행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계약을 새로 해야 해요. 제 이름으로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이도현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한지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화가 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도현의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조금 빠졌고 한지우는 그 틈에 팔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가족 일이니까 넘어가자는 말, 오늘만 3번째예요. 처음에 계약 명의도 그랬고 추가 비용도 그랬고 방금 전에도 같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정작 넘어간 건 매번 저뿐이었죠. 이도현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서 있는 사이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을 살피기 시작했고 접수대 앞에 있던 손님들은 축의금 봉투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정태호가 태블릿을 들고 한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종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원래 계약 보증금과 2차례 추가분, 오늘 추가 입금분까지 포함한 총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사용분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은 등록된 계좌로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며 정산 내역을 한 줄씩 짚어 읽었습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쪽 정산은 마무리된 거죠? 정태호가 그렇다고 답했고 한지우는 태블릿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주빈석 쪽에서 박금내가 걸어왔습니다. 박금내의 걸음은 빨랐지만 얼굴에는 아까와 같은 당황이 아닌 단단하게 굳은 표정이 올라 있었죠. 하객들 사이를 지나면서도 양옆을 돌아보지 않았고 한지우 앞에 서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다 됐어?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행사 다시 시작해. 손님들 체면이 있지. 한지우는 박금내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들어온 말투와 같은 톤이었죠. 지시하는 목소리, 동의를 구하지 않는 문장,
이미 결정된 것처럼 던지는 말. 한지우는 그 모든 것을 한 번 더 들은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행사 재개는 안 할 거예요. 박금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지우가 이런 식으로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박금내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시아버지 칠순 잔칫날에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한지우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새벽 5시에 와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비용을 전부 냈고 계약도 제가 했어요. 추가 인원이 늘 때마다 승인한 것도 저였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저한테 돈 한 푼 안 보탰다고 말씀하셨죠. 박금내의 입술이 움찔했지만 사과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금내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죠. 가족끼리 그런 걸로 따지고 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한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쉬었습니다. 한 박자의 침묵이 흐른 뒤 한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족으로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박금내의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이도연이 뒤에서 한 걸음 더 다가왔지만 한지우는 둘을 번갈아 보지 않았죠. 한지우의 시선은 박금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따로 진행할 거예요. 박금내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색이 빠졌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사과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이도연이 한지우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지만 한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죠. 한지우는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허리 뒤에서 매듭을 풀자 앞치마가 느슨하게 내려왔고 한지우는 그 앞치마를 접어 가장 가까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은 이미 정태호에게 건넨 뒤였고 주머니 안에 남은 건 휴대폰 한 대뿐이었죠. 한지우는 연회장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면서 양옆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이도연이 한 번 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박금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연회장 로비를 지나 자동문이 열렸을 때 바깥 공기가 한지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새벽부터 갇혀있던 주방의 열기와 수증기가 한꺼번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죠. 한지우는 주차장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아까와 같은 각도로 비치고 있었지만 한지우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무게는 아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증기도 기름 냄새도 누군가의 공로로 둔갑한 자신의 노동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한지우의 몸 위에 올라와 있지 않았죠. 한지우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죠. 이마에 남은 땀 자국과 손등의 기름 자국 사이로 한지우의 눈은 맑았습니다. 한지우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회장 건물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고 한지우는 백미러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